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오늘 무슨 날인가? 중복 전날입니다. 중복 2부. 중복 2부. 아직 7월 21일 역사적인 날인데. 그래요? 7월 21일이? 잠깐만요. 내가 검색해 볼게요. 바로. 행전협정 6일 전?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첫 대북 군사회담 제안인데. 아 진짜? 그게 뭔 역사적인 날이야? 역사적이지. 분수령이 되는데. 분수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잠시 30분 후에 아무 의미 없는 걸로. 30분 후에 입장 발표한다고 하는데 국방부가. 두둥. 설마 북에서 중대 보도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중대 보도는 아닐까? 미안하다 남측. 시차가 30분 나가지고. 아니 근데 뭐 언제까지 답변하라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 아닌데 뭐 오늘 하자고 했으니까 원래. 오늘 회의담을 하자고 했는데 뭐 어제까지 답변 없으면 이게 끝난 거죠 사실. 끝났을까 진짜. 사실 오늘 이거는 오후에. 완전 이건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라니까. 없는 사람. 완전 쌩깐 거잖아요. 야 언제 우리 식사 한번 하자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카톡에 익십. 요즘 말로 익십이라고 하죠. 익십이 뭐야? 읽고 씹었다.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오늘 오후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미사일? 대륙간탄도 미사일?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마치고 와가지고 국무회의 때 얘기했잖아요. 한국 외교의 역량의 한계를 절감을 했다고. 절감을 한 마당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지. 예, 북한 입장에서 그래? 제대로 또 보여줘야겠다. 와 이건 완전 좌절감. 아니 그래도 이게 이러려고 대통령 된다 자기가. 근데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개혁 5개년인가? 네. 이름이 안 붙네 잘. 아직도 예.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거기서 할 때 그랬나 아니면 여야 영수회담 때 그랬나? 군사회담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뭐라고 그러지 알아? 이 회담을 제한 이유는 한라인 만들려고. 영수회담에서. 이게 무슨 뭐 없어. 회담해봐야 북측 입장에서 봐도. 게다가 국방비는 대폭 증액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야, 내가 지금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패친이 누가 그걸 계산했는데 GDP 몇 프로 하니까 사람들이 까이었다고. 네. 그냥 0. 몇 프로 올라가는 거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 라고 생각한 거예요. 2.4에서 2.5%인가 2.9% 올라갔어. 0.5% 겨우 0.5% 올리는 건가? 근데 액수로 따지니까 몇 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임기 말에는 58조? 그래? 그래서 이게 예전에 논란된 게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2배로 점프를 해요. 노무현 정부 때 15조였는데 이명박 때 겁나게 올려가지고 박근혜 때도 올렸죠.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올리지 않았나? 노무현 정부 때 자주국방 한다고. 작전 관전한다고. 이게 약간의 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때 국방 비리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얘들의 논리는 뭐냐면 야 자주국방 해봐야 비리 많으니까 그냥 미국 무기 사자 이런 논리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또다시 국방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야 내 무기 제대로 팔아먹겠다라고 딱 선언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위해서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 마당에 북에다가 군사회담 하자. 북한이 받을까 과연. 아니 진짜 이게 대화의 조건을 못 만들어. 분위기를 못 만드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이잖아요. 대결과 대화를 동시에 가져간다. 그러니까 박정희 노선이지. 확고한 이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해가지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끌려 나오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게 돼요. 지금 핵 미사일을 막 쏘고 있는 나라한테 우리가 탱크 몇 대와 소총 몇 정으로 이건데 지금. 아니 그게 정신 승리지. 이 딱 예전에 우리 국방부에서 맨날 북한을 비판하던 화전양면 전술이잖아요. 그래. 화전양면 전술이지. 그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대결과 대화의 투트랙 전략이고 북한이 하는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화전양면 전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북측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들을 이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 아니냐.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방비 증액하고 다가오는 을지훈련 때 물론 또 이제 나타나겠지만 경제 제재도 이제 뭡니까 외교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결 책동이라고 생각하겠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제 대화도 제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응하는 거는 사실상 뭐 굳이 말려들 필요 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아니 정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렇죠. 근데 그 며칠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군 지휘관들 전현직 군 지휘관들 모아놓고 그때 국방비층에 얘기한 거 얘기했잖아. 이게 떡국물 던져주는 거잖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이런 거죠. 내가 한마디 하면 북측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예전에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민식이 했던 거 있잖아. 내가 임마, 우리 서정하고 임마, 내가 임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니까. 내가 임마, 내 트럼프하고 말했지.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런 분위기. 이렇게 한마디 하면 바로 나와가지고 뭐든지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쌩까 부리는 거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 예상보다 좀 더 심한 반응이더라고. 그래도 응급 정도 할 줄 알았거든. 역제안하거나. 아니 무풀이면 이거 악플보다 못하다는 무풀. 그래서 저는 예리하게 그냥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모르겠다 그러겠다. 그리고 사실 그런 무책임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아니 북측의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남북 관계 다 예상은 하잖아. 우리가 예상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네. 맞추는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뭐 이제 유엔에서 막 제재 논의하고 있고 뭐 북에서는 제재하기만 해봐라 뭐 또 선물 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또 뭐 CNN에서는 뭐 2주 안에 무슨 발사할 것 같다고 미사일. 아니 또 나왔대? 이거 왠지 딱 느낌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뭐 트럭 한 대만 지나가도 저기 뭐가 실렸지? 설마 크고 작은 미사일 자주 보냈는데 이런 공사 트럭인데 막.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서해안에서 그 연평도에서 북에서 뭐 그 포 쏘는 소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 뭐 공사장 발파 소리였다. 했었잖아요. 난 미국이 이제 그거 할 것 같아. 지금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잖아. 네. 자기 나라의 기념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정리해보고 있을 것 같아. 기념일마다 쏘는 거예요? 근데 테러 지원국 해제 지혜 지정을 뭐 한다 그러더니 안 했대.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법상 이게 테러 지원국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테러 지원국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테러 지원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미국이 막 그렇게 법적인 나라야? 그럼요. 미국 시스템 얼마 잘 설마 저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럼 물리적으로 미국 유학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없는 것도 만드는 미국인데 왜 그래? 그래서 아니 사실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암살 사건 있잖아요. 얼굴에 독가스 바른 거. 그 사건을 가지고 하려고 뭐 그것 때문에 학원에서 혹시 저기 한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왜 테러 정부 재지정 결의안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범인이 잡혀가지고 봐라 북한이 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테러 지원국 지정이 옛날에 그 칼기 사건 때문에 된 거예요. 김현희 사건. 김현희가 잡혀가지고 나 북한 사람이에요라고 자백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증거가 있으니까. 이 말레이시아 사건은 뭐 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고 시신이 또 갖고 이런 거지. 그 북한 사람 잡힌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ICBM을 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씨 괜히 했다가 한 대 또 맞으면 괜히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대 압박과 관여인데 최대 압박은 문재인 정부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자기는 좀 이제 평화 메시지를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포지션 변경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이제 그냥 법적으로 조건이 안 돼서 그냥 안 한 것이다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물리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쓱 넘어가는 분위기야 지금. 대체로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거기는 뭔가 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양심수 석방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안 하면 또 몰라. 그래. 준비가 미흡하다고 차라리 하지. 네, 준비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뭐 전향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관료가 하는 얘기잖아. 가라 뭐 돌아가라 뭐 이런 좀 반응인데. 근데 미국에 지금 테러 지원국하고 또 하나 더 있어. 우리가 다루긴 했지. 외교영향 강탈 사건에 대한 공식 사죄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이게 분위기가 이게 다 ICBM 이후라고 분위기가 점점 쌓이네. 사례가 점점 쌓이는 건 맞죠. 근데 테러 지원국은 어쨌든 정해진 시일이 있으니까 그 시기가 그냥 맞아져 떨어진 거고. 그런가?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달 전에 발표할 수도 있고 두 달 후에 발표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 아마 그 발표한 시기일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그래서 이걸 수정하려면 이제 이게 법적 절차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쉽진 않죠. 이걸 넣고 빼는 것 자체는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이건 이제 그 제재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만약에 지정을 해버렸다. 그럼 크고 작은 선물 종합 세트로 아마 보낼. 우선 늘 하던 얘기는 북은 미국 보고 니네들이 테러 왕초다 뭐 이런 얘기. 실제로 국제사회 정서를 봐도 최근에 이제 독일 이쪽에 테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로 IS 그쵸. 이슬람 계열의 이쪽에 테러가 세계인들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테러 지원국 노스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뻘쭘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긴 하겠다. 그다음에 미중 경제 대화가 트럼프 출범 이후에 첫 대화가 있었는데 뭐 거의 뭐 개판 났더만. 무슨 아무튼 뭐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소하고 뭐 공동 성명 발표 안 한 건 기본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그 다른 나라랑 이렇게 정상회담이든 뭐 이런 걸 하고 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추세야? 네. 그래서 공동 성명이 지금까지 이제 관행처럼 당연히 회담하고 나면 공동 성명 발표했는데 뭐 굳이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건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자회견까지 취소했다는 건 좀 심각한 거죠, 이거. 아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쨌든 뭐 대북 압박 형국에서 공조를 취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단 말이야.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기조를 합의하고 나서 이제 경제 대화를 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지. 경제 대화는 원래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지. 네. 환율 조작국.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권한 처지기 때문에 이미 미중 간에는 한판 붙을 상황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취임 초기에 시진핑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의제를 뒤집은 거거든요. 북핵 문제로.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전부 다 야 이제 트럼프가 중국 두드려 가지고 얼마나 돈을 뜯어내겠냐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시진핑한테는 북핵 얘기하고 삥은 어디서 뜯어요? 문재인한테 삥을 뜯고 있잖아. 근데 사실 이 보면서 시진핑이 대체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 경제회담을 하면 중국도 지난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우리 뜯어먹으려고 한다.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럼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가. 그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매달려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북한을 관련해 가지고. 대북 제재에 나서라. 북한에 책임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실제로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거 검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중국에게 당근을 제시했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요 카드를 활용하는 거죠. 예. 그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중국 뜯어먹으려 하다가 북핵 관련해 가지고 북한 ICBM에 막혀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중국 역할론이 나는 실제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쏠리는 시선을 자꾸 중국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논리로도 쓰이고. 책임 전가가 핵심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1, 2년도 아니고 한두 정부도 아니고 벌써 여러 정부에 걸쳐서 10년 넘게 북한이 동참하면 다 된다는 중국이 동참하면 중국만 동참하면 북한은 망한다는 게 벌써 10년 넘게 계속 지속되는 논리인데 안 되는 거 자기들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건 책임 전가론이다. 네. 그럼 내가 하면 중국이 움직일 거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지가 중국하고 뭐 특별히 친한 것도 아니고 푸틴하고 친하면 몰라도. 예, 이게 대표적인 괴벨스 논리 아닙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믿게 된다고. 중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계속하면 사람들이 믿게 되거든. 될 때까지. 예,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가 시진핑 뭐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북 정책을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중국한테 중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논리네. 그렇죠. 중국 역할론. 야 중국도 이 요건을 잘 활용하는구만. 그래서
뭐 잘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보는 아니니까.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대국이다 그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계 탑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하는 짓거리 보면 이제 트럼프 눈치나 보고 약간 좀 이상하진 않아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그거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미국 국무부가 뭐가? 북한의 외교 행랑을 돌려준 게 맞다. 네. 소리 나는구나 이거. 동시에. 아니, 돌려준 거하고 돌려준 거 맞고 공식 유엔 소재국인 미국은 유엔 본부 협정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만 딱 답변했네요. 사과했다는 얘기는 없고. 자존심. 문서 달라고 그러겠다. 근데 그거 지금 비밀 문서인가? 공식 사제문이? 뭐 사제문 줘서 우리한테는 없는데 이랬어. 줘버렸지 그거. 달라 원본이. 하여튼 그거 좀 어떻게든 구해보자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봅시다. 네. 끝.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